이재명 통장에 3억을 입금한 배 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배 씨 누굴까요? 배 씨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배소연 씨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배소연이죠. 그러니까 저기 법인카드, 그 경기도청 법카로 초밥 10인분 그렇죠. 해서 드시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그 초밥 누가 먹냐라고 했던 분.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7급 A씨, 그리고 7급 A씨가 그 고발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와서 도대체 이 배 씨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정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지근거리에서 오래 살아왔던 사람이고 재산 형성 내용을 보니까 원래 저 사람은 성북구에 자기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송파구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또 그 다음에는 수원 영통의 법조타운 근처에 저런 주상복합 그 개인형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저기에서 같이 동거를 하던 사람. 그 남자는 자살을 해버린 사람. 맞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네요. 정말 의문의 의문인데 그럼 그 남자는 누구냐? 그 남자는 누구냐? 기무사에 근무를 했었던 사람인데 기무사에 근무를 하다가 성남시청을 들락날락 출입을 하다가 나중에 이재명 시장과 친해져서 그렇습니다. 성남시 관계사로 자리를 옮겨서 월급을 받았던 사람. 운전도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사람이 저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 한번 받고 와서요. 그래서 왜 자꾸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사만 받고 오면은 그렇게 하냐 했는데 또 심지어 또 전영수 비서실장도 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 배소연이라는 인물은 대장동의 직접적인 사업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2년 전,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면 배소연의 이 돈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있어서 배소연 부분이 별로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김용 재판에서 배소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씨 재판 같은 경우는 그거거든요. 결국 남욱이랑 이쪽에서 받은 8억 몇천 7천만 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경선 자금, 대선 자금 이거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재판에서 배소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소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검찰이 배소연 씨 행적을 수사할 때 작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배소연이 그 배소연 씨를 고발했다고 하는 7급 A 씨 있잖아요. 그 A 씨가 그 통화 내역 중에 어디 빨리 돈 갖다 넣어라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봤는데 배소연이 이재명 대표 순회동 집에서 가방을 들고 나오는데 쇼핑백 그게 현금을 들고 나오는 것 같더라.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찰이 요렇게 딱 그거를 키핑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갖고 있었겠죠. 통화 내역도 있고 그리고 현금을 집에서 들고 나온 것도 있다. 이거 봤는데 어제 나왔던 재판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그 현금 입금한 날짜가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 28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1년 6월 28일. 2021년 6월 28일인데 이때쯤이 언제냐면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자금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7월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시점이었고요. 그 전에 김용이 남욱으로부터 5월달, 6월달 사이에 4억을 받았다는 지금 지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남욱이 조성한 돈 4억 정도를 지금 김용이 받았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고 그 부분을 특정해갖고 이제 기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2021년 6월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농협 계좌에 계좌죠.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3억 2,500만 원이 갑자기 집에 있던 현금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28일 날 네. 1억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28일 날. 시간도 4시 19분이었죠. 은행 마감하는 시간 같은데. 그리고 29일 날 또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저건 네. 9시 36분이니까 대충 뭐 온라인 송금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9일 날 3시 55분에 보면은 1억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얼마냐? 3억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저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 2021년 6월이면은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있었던 그러네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들이 업무를 3시 30분까지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 3시 한 40분쯤 갔더니 은행 문 닫힌 거예요. 네. 뭐예요? 이랬더니 코로나라서 3시 30분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가 왜 저럴까 했는데 저게 이제 그 A 씨와 배소연 씨의 그 사건에서 조통화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 씨가 부하 직원 A 씨죠. 부하 직원에다가 한테다가 일단 도청에 가서 A 비서 데리고 빨리 순회동으로 가라. 내가 2시 반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A 비서 데리고 빨리 가. 자, A 비서를 데리고 순회동으로 가라 그랬어요. 순회동에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관사가 순회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순회동에 간다고 했으니까 데리고 빨리 가라. 그래놓고 다음에 순회동에서 뭔가를 갖고 나와서 네. 입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얘기해놨으니까 빨리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가 어디냐 농협 경기 예. 도청 출장소예요. 예. 그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을 급하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였다가 갑자기 이제 김용 또 행적을 나오면서 그거를 네. 검찰이 또 맞춰보는 거죠. 맞춰봤더니 그날 6월 28일 그날 김용이 수원에 또 있었더라고요. 김용이 수원에 있었고 김용은 남욱으로부터 4억 원인가를 5월에서 6월 사이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은 수원에 가서 누군가와 점심 식사를 했어요. 네. 점심을 먹었는데 김용 씨는 그날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야, 저 표가 진짜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예. 그게 이제 누구랑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네. 그런데 어쨌든 네. 가봤더니 그날 그리고 다음날 이틀 동안 순회동에서 돈을 갖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 통장에 3억 2,500만 원이 딱 꽂히는 거예요. 네. 3억 2,500만 원. 그럼 왜 3억 2,500이냐? 500. 예. 3,250도 아니고 4억 2,500도 아니고 왜 3억 2,500이냐? 근데 6월 29일 오후 12시 30분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과 이런 통화를 한답니다. 아, 현금 신고 내역을 기억을 못하니까 신고 내역 사진을 보내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 전 통화는 이래요. 아, 지금 신고 내역 알려주면 거기 맞출게요 하는 통화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내역이 잘 안 왔나 봐. 그러니까 아, 빨리빨리 신고 내역을 좀 보내줘. 그래야 맞출 거 아니야. 네. 네. 요거 같은 경우에 네. 3억 2,500만 원은 네. 그 배소연 씨 네. 그 돈을 입금했다는 거는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재산 신고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2021년 상황이잖아요. 네. 2020년 12월에 이재명 경기지사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네. 현금 보유 3억 2,500만 원이라고 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물어봤어요. 이보시오, 당신들 그 연말에 3억 2,500만 원 현금 신고한 거에 맞춰서 지금 넣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굳이 통장에 넣어놔야 되는 이유는 뭐다? 여기서 1억을 빼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1억을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경선 자금 어디서 났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경선 자금 제가 갖고 있던 현금에서 1억 냈는데요. 네. 라고 해서 3억 2,500만 원을 맞추고 네. 그리고 거기서 1억 빼서 경선 자금 넣은 거예요. 네. 그거 한 거에 지금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현금 보유 3억 2,500만 원은 어디서 난 건데요? 그러니까 현금을 통장에 넣었다 뿐이지 현금 보유는 계속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전가의 보도. 엄마 조의금입니다. 노웅래도 맞아요. 어머니 조의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때 맞아요. 어머니 조의금이었다고 했어요. 예. 저기 나오네요. 네. 집에 현금이 좀 있었고 네. 모친 상태 조의금이 들어온 걸 갖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갖고 있던 거를 이제 통장에 넣었을 뿐이지 현금 보유액이 바뀐 건 없다. 그럼 집에 있는 그 현금은 어디서 났니?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던 거고 현금 보유금 모친상 조의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아니 노웅래 의원 때도 그랬지만 네. 누가 모친상 조의금 그다음에 뭡니까 책 네. 출판 기념회 네. 그거 몇 억을 집에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노웅래 의원은 조의금이고 뭐 책 그 출판 저기 뭐 기념회 부조금 들어온 거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관봉권이었잖아요. 또 심지어 그게 그렇죠. 관봉 도장이 찍혀가지고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그냥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저 때 보니까 김용한테서 김용이 4억 받은 시점인데 저 때 또 수원에 가가지고 누구랑 만났던데 그 시기가 딱 겹치는데 결국 어떤 형태로든 김용이 받은 돈이 순회동으로 전달된 거 아니냐. 그래서 배소현의 그 알 수 없는 통화 내역이 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재판에서 검찰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팩트가 인정이 되려면은 네. 실제로 그 용처와 이거는 지금 상황이 정황상 금액이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돈을 정확히 거기에 넣어서 뭐 이렇게 흘러갔느냐. 그거를 입증을 해야 실제로는 맞습니다. 요게 이제 형량에 반영이 되는데 네. 요 부분 입증이 사실 부족하다 하는 지적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용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말이 안 된다. 그게 네. 말이 되냐 그러면 네. 계속 끼어붙이는데 네. 저는 저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몇억 원을 왜 집에 현금으로 계속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표시 안 나게 돈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 안 나게 돈을 쓰고 싶고 표 안 나게 돈을 받고 싶은 사람도 집에 현금으로 그렇죠. 드죠. 예. 예.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그러는데 계속 저렇게 우기면은 네. 검찰로서는 네. 상당히 좀 힘든 그렇죠.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배소연 씨 둘러싸고서는 사실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소연이 소득 규모에 비해서 재산이 너무 많거든요. 예. 거의 뭐 그때 저희가 추산했을 때 뭐 한 공시지가 내지는 그냥 일반적인 가격으로 대충 헐뜯어봐도 80억이다 막 이런 얘기가 예. 막 나왔었는데 특히나 저 법조타운 같은 부분을 보면은 배소연이 변호사입니까? 그러니까요. 왜 저 법조타운 저 영통지구 저쪽 법조타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그 이전을 해서 거기다 사무실도 내고 했었던 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이제 변호사를 모셨었기 때문에 아 그쪽 지역이 괜찮대. 야 거기 가서 편의점이라도 건물 하나 해갖고 편의점도 세주고 뭐 세받고 살아볼까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 종잣돈은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물어야죠. 네, 예. 네. 그런 점들이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지금 방금도 댓글에 올리신 분들하고 네. 제가 깜빡했는데 네.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3억 2,500만 원인데 네. 엄마 조의금, 모친상 조의금 플러스 갖고 있던 현금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네. 제시를 했던 게 뭐냐면은 2019년에 1억 5천만 원을 출금했던 거 기록. 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네. 5천만 원 인출한 기록을 민주당에서 또 제시를 했대요. 어. 봐, 이렇게 미리 뽑아놨다. 꺼내낸 예. 거야? 꺼내놨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넣은 거다 그랬는데 네. 그때 출금할 때 목적이 뭐냐면은 3월 달에 1억 5천만 원 뺄 때는 생활비 목적 그리고 5천만 원은 뭐 변호사비 이렇게 적었대요. 네. 그러면은 생활비하고 변호사비 목적 그때 변호사비 할 때고요. 네. 생활비하고 변호사비 목적으로 1억 5천만 원하고 5천만 원 썼는데 그걸 2년 동안 쓰지도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반대로 변호사비 누가 내줬노?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계속 이 공방이 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있었다. 우기고 네. 입증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더 의심스러운데 그렇죠. 저 사람들은 증명하세요. 나는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명 책임은 검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단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면 그 주장이 맞다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성남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전에 걸렸었던 쌍방울 대납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 예.
그 관련해서 그 부분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비 지금 안 낸 거잖아. 그러네. 변호사비 내고 생활비 쓰고 그럼 돈이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안 냈으니까 돈이 그대로 돈이 남아 있었던 굳었네. 거잖아요. 돈이 굳었네. 네. 돈이 굳었네. 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택할 거냐 저 거짓말을 택할 거냐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남아 있는 건데 근데 법이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피고가 이 거짓말을 택해야 되나 저 거짓말을 택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검사가 이것이 진실이야라는 증거를 빡 이마에 찍지 않으면 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네.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 정도까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 법꾸라지라고 네. 정말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용이나 정진상 특별 접견 해가지고 전달됐던 이야기들이 다 이런 걸 것 같아요.